자, 이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. 오늘은 광주 고등법원이 5.18 판결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한 판결 내용을 해서 이것이 지금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. 사실은 저도 어제 저녁까지 이 얘기를 몰랐어요. 근데 판결 내용을 보니까 김경재 발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. 박사의 5.18 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2년 옥고를 치르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. 광주가 소위 5.18의 본부인데, 그런데 그 광주에 소재한 고등법원이 2년 옥고를 치르고 나온 후에 제기한 민사소송에, 어디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했는 건 제가 자세히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패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, 그런데 그 내용 안에 제가 5.18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 되어 있냐면, 광주 고법 민사 1부 판사는 이의영, 조수민, 정재우 판사 셋입니다. 9월 4일 변론을 종결했고 9월 30일 날 선고를 했어요. 12페이지짜리 선고인데 12페이지가 기다렸죠.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, 인용합니다. 5.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의 소규모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, 이걸 제가 언급했던 대목입니다. 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러니까 대법원은 일찌감치,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찌감치 5.18은 DJ에 의한 내란으로 확정 판결을 했었어요. 내란범이 됐습니다. 김대중 전 대통령이. 그리고 1981년 내려진 상고심에 DJ를 김대중을 국가 변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취지로 5.18을 성격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후에 1995년에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.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DJ와 여러 가지 경쟁 중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 압력에 굴했음인지 아무튼 김영삼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오늘의 5.18의 그 민주화 운동의 법이 마련됐습니다. 그러니까 5.18을 성역화한 것은 김대중이 아니라 김영삼입니다. 그런데 그 후에 이 광주 5.18 너무 성역화를 시켜버리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좀 어이가 없어 해요. 그래서 거기에서 광주 5.18을 인식하는 데서 호남 사람의 인식과 호남 외지역 사람들의 인식과는 굉장한 차별이 있어요. 어이가 없을 정도로 차별이 있어요. 그리고 광주의 사람들은 호남 그 5.18을 가지고 뭐 속된 말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막 5.18에 대해서 뭐 시비 그러면 왔고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. 그런데 제가 1999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을 어디선가 갔다 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. 평양의 뭐 서부 어디 지역에 애국 열사릉을 갔는데,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가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무슨 안내원이 이렇게 안내해서 보니까 광주 뭐라고 써 있어요. 거기에 비석에 광주 뭐 혁명 의거의 영웅 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많지는 않아요. 한 9개나 10개, 많으면 11개 정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. 비석은 잘 세워졌어요.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아니 귀하의 나라가 광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있죠. 아니, 어떻게 있어요? 이거 보세요. 이거 다 광주 의거 혁명에 참여한 사람 아닙니까? 그래서 그거 좀 이상하네. 난 처음 듣는 얘기네 하고 약간 장난기 비슷하게 제가 물었어요. 그런데 제가 당시에 느끼기는 그것이 꼭 광주에 사람을, 그 5.18 때 사람을, 뭐 군대를 보냈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?
그래서 간 사람은 아니라고 봤어요. 수가 너무 적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시에 광주에 있었던 무슨 고정관첩, 고정관첩이 있으니까 요새도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북한 간첩이 한 5만 명 있다고들 흔히 얘기합니다. 적어도 1, 2만 이상 있을 겁니다. 그런 사람들하고 당시에 정권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.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이제 이번에 이 사건에 아까 읽었던 그 광주 고등법원 민사 1부 이 재판이라는 것이 지만원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. 당시에 그 5월 18일부터 26일까지인가 한 일주일 동안에 그 성남 광주 시민과 진압군과 사이에 교전이 벌어지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? 그때 대한민국 정보센터에 의하면 광주에서 북한 평양까지 교신이 5,000번 이상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. 그건 다 확인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교신을 왔다 갔다 했죠. 나름대로. 그러니까 지시를 받았는지 여기서 한 것을 보고를 했는지, 그리고 심지어 이건 확인 여부가 좀 애매합니다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확인됐다고 주장하는데 평양에서 광주의 시위 현장을 실시간 중계했다는 주장까지 있어요. 그러니까 광주 데모가 막 벌어져 있을 때 누군가가 카메라를 가지고 그걸 북한을 전송했다. 참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냥 지만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한 크레딧을 주는 셈이죠. 이거 광주하고 북한이 직접적으로 연관됐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걸 주장하는데,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직접적인 대규모 개입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. 특히 지만원 씨가 하고 있는 뭐 광수론이라는 게 제1광수, 제2광수하고 얼굴을 이렇게 볼상하고를 붙여서 여기서 북한의 뭐 상장, 뭐 이을 누구하고 같고 근데 그 중에는 한두 개는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수가 제1광수가 뭐 제50광수, 제100광수까지 나가니까 이거 이렇게까지 맞을까? 그런 의문이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당시에 그 광주에서 막 그 트럭 앞에서 막 이렇게 위장하고 검은 치들고 막 총 들고 막 뭐 기세를 올렸던 그 리더들 하는 사람들이 정체가 거의 안 밝혀졌어요. 만약에 거기에서 그걸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광주와 민주화 운동에서 내가 바로 그때 이 트럭 탄 사람이다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? 그런 사람이 저는 극소수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럼 그 사람 다 어디 갔노? 도망을 갔거나 죽었거나 그랬겠죠.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 박사의 재판에 실질적인 민사 재판에 이기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, 특히 광주의 민주화의 성역이라고 자부하는 그 광주 본바닥의 고등법원이 여기에게 민주화를 주장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간첩 활동이나 이런 사람이 끼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했단 말이에요. 그 발언이 제가 했던 발언을 인용한 겁니다.